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얼마 전 지인을 만나러 인사동에 갔다가 지도를 든 채 당황한 얼굴로 두리번거리고 있는 외국인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가가서 이젠 아주 형편없어진 영어로 손짓발짓 섞어가며 어디를 찾냐고 물었고 그 외국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외국인을 제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외국에 나가서 곤경에 처했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받았던 도움을 생각하면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외국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받았던 도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대표적인 사례만 두 가지 소개하자면 저희는 2002년에 온 가족이 호주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는 길을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포장 도로는 끝나고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그런지 갑자기 차가 수렁에 빠진 거였습니다. 온 가족이 당황해서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차를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뭐 여행 간 가족이 도구를 제대로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끙끙거리며 아주 난감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농부가 이 광경을 보고는 자기가 집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도구를 가져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도구를 가져와서 우리 차를 들어올리고 그래서 우리는 무사히 여행을 다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가 하면 2008년 그리스 여행 때 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동료 두 교수, 저까지 세 명이죠. 세 명이 먼저 아테네에 가 있었고 남편이 이제 며칠 후에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명은 공항으로 나가서 남편을 마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남편이 타고 오는 비행기가 오랫동안 연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도착한 시간은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워낙 계약한 대로 렌트카를 가서 찾아가지고 우리 숙소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날은 깜깜해졌지. 밤 12시가 넘어서 길에는 지나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어의 알파벳은 영어의 알파벳인 ABC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오메가 이 물리 시간에나 보고 또 성경 시간에나 잠깐 들었던 그런 알파벳으로 시작하니 거리의 이름을 도저히 한 글자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우리 넷은 절망하면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때 물어보고 숙소를 찾아가자라고 이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있는 차가 길가에 한밤중에 세워져 있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는지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년이 우리 차로 가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구세주를 맞이하듯이 차문을 열고 그 청년에게 우리 숙소의 팜플렛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황을 파악한 청년은 손짓으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니 우리 차 앞에서 숙소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호위하면서 숙소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정말 그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생각지 않게 남의 도움과 배려를 받으신 적이 많지요. 이렇게 배려와 도움, 베품에는 모두 호의가 깔려 있습니다. 호의란 친절한 마음씨 또는 좋게 생각하며 주는 마음을 말하고 배려란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배려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우리 조상님들이 가을이 되어 감을 딸 때 다 따지 않고 까치가 먹을 수 있도록 몇 개를 남겨두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일명 까치밥이라고 하죠.
근데 반대로 한참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우리나라에 다니러 왔던 외국인에서 들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이상하게 여겨지는 광경 중에 하나가요.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환자와 마주쳐서 툭 치고 지나가도 전혀 개의치 않고 지나가 버리는 광경이 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 분명히 아픈 사람이 분명한데 전혀 배려하지 않는 광경이 낯설게 의아하게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말아라는 책을 쓴 일본의 호타 수고라는 작가가 책에서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 집단 생활 속에서 베품과 보답의 메커니즘 덕분에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감되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혼자 잠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즉, 사는 데 필요한 먹고 입고 하는 등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감부터 손수 만들으셨습니까? 또 오늘 여러분이 드신 식사는 여러분이 쌀농사를 지으셨나요? 또 채소를 가꾸셨나요? 아니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 있고 또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농사 지은 쌀로 또 농사 지은 채소로 우리는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관계 중심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신이 힘들 때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호감을 얻고 싶거나 타인이 잘해주기를 바란다면 자신이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겠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으면 호의에 보답을 하지 않고서는 마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데이트할 때 남자가 일방적으로 돈을 쓰면 그 당시는 기분이 좋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왠지 조금이라도 갚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요. 마트에서 시식을 하게 되면 먹은 다음에는 꼭 필요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그 시식한 음식을 사게 된다는 거죠.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호의를 갚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을 심리학자들은 호의의 보답성이라고 부릅니다. 호의를 베풀면 반드시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원리를 다른 말로 부메랑의 원칙 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의 업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업보가 중력의 법칙만큼 중력이라는 거는 진짜 우리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이잖아요. 근데 업보가 이 중력의 법칙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업보의 법칙은 한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라고 보면서 그러기에 한 행동을 할 때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한 미국의 산악인인 에드 비에스타티스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은 업보를 굳게 믿는다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남을 대하는 방식이 결국은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업보 국립은행이라고까지 불렀는데요. 곤경에 처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면 그 선행이 이 은행에 적립이 되고 언젠가 자신이 그 도움이 필요할 때 적립된 선행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때때로 남에게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서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쩐지 내가 호구 취급당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속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저자 호타 슈고는 자신이 혹시 호구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원하지 않는 호의를 베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에게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호의는 불행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떠밀려서 어거지로 눈치 보면서 호의를 베풀지 말고 남이 요구하기 전에 기꺼이 호의를 베풀면 이전보다 훨씬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호구를 당해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호타 휴고가 제안한 대로 한번 먼저 기꺼이 호의를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호의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내가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럴 때 내 앞서서 들어간 사람이 내가 들어갈 때까지 문을 붙들고 서 있어 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작은 호의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는 맛이 난다. 참 인생 살 맛이 난다라고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침에 모닝커피 마시러 카페에 갔다가 자기의 커피 돈뿐만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뒤에 오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내주세요라고 하면서 다음 사람의 커피값을 내오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또 기분이 좋아서 다른 사람의 커피값을 내는 이런 호의의 릴레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 같이 기분 좋은 날 톨게이트를 지나던 어떤 운전자가 자기의 톨게이트 비용이 아마 일정했겠죠. 자기의 톨게이트 비용을 내면서 저 뒷차까지 것까지 내고 갑니다라고 하면 뒤에서 오던 사람은 앞에서 냈어요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톨게이트 비용을 내면서 다음 차 비용 내고 갑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또한 호의의 릴레이를 이루는 그런 광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업보가 때로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차를 두고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자칫 보답이 없다. 대답 없는 메아리 같다라고 느끼기 쉬운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얘기한 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 베푼 대로 받게 된다. 업보는 절대로 주소를 잊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절대로 주소를 잊지 않으니 업보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죠. 참 적절하면서도 재밌는 표현이라고 맛깔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 경험상 제가 호의를 베푼 당사자로부터 보답을 받지는 않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보답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한 예는 우리 친정동생이 저를 도와준 일인데 저는 이제 20년 넘게 시댁 식구랑 같이 살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들 키워주셔서 제가 받은 게 훨씬 더 많지만 어쨌든 또 시댁 식구하고 같이 살면서 제가 또 수고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좀 사고를 쳤어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데 덜컥 집을 사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사놓고 그날부터 한숨만 푹 쉬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던 중인데 갑자기 바빠서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던 친정 남자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나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동생, 여자동생 저 셋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내는 얘기를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집을 사게 됐고 그래서 좀 부채가 많아서 요즘 좀 고민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들은 남자 동생은 그 다음 날로 통장 번호 불러 달라 그러더니 거액의 돈을 붙여왔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시댁에 했지만 꼭 시댁으로부터 받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부터 받게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또 외국에 가서 제가 여러 이제 배려를 받은 경우에 그 신세진 분에게 꼭 서울에 와라. 그러니까 내가 꼭 이 신세를 갚을 기회를 좀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에서 인사동에서 외국인을 만나서 뭐 작은 것지만 그 외국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 데려다 준 것처럼 외국에서 받은 배려를 제가 다른 사람에게 갚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호의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건 아니지만 산악인 에드 비에스타서스 말대로 남에게 호의를 베풀 때마다
업보 국립은행에 차곡차곡 잔고가 쌓인다고 하니 호의를 많이 베푼 사람이 찐 부자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섹스피어의 명언 한마디와 함께 마무리합니다. 장미의 향기는 장미를 던진 손에 오래 남아있다. 경청해줘서 감사합니다.